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편력이란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편력. 주로 여성 편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편력이란 말이 나올 때 주로 여성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두 개가 꼭 붙어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력이란 말이 어떤 것인지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니까 조금 복잡습니다. 네. 복잡지만 복잡할 때는 일단 뜯어보죠. 책받침을 일단 뜯어냈습니다. 책받침은 어디 간다 이런 뜻이죠.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험시험 갈 착이란 글자가 받쳐서 착받침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넓적할 편자만 제대로 알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넓적할 편자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호자죠. 지게호, 집호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것은 이 모양은 책을 뜻합니다. 책의 모양이 변한 것이거든요. 자, 이 두 글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 문이란 것은 지포란 것은 외짝으로 된 문을 얘기하죠. 양쪽으로 된 것은 우리가 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쪽으로 된 것은 이렇게 문으로 하고 외짝에 한쪽만 달린 것은 이렇게 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로 호는 아주 좋은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주로 대나무나 쌀이나무나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쭉쭉 엮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의 모양이 이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 죽간을 이렇게 쪼개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엮은 것처럼 만든 문이다. 그러므로 이 쌀이문은 문이라는 것은 좀 넓적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넓적하게 엮어서 만든 것이다 해서 넓적하다는 뜻의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외장문이나 두루마리 책 편이라는 것은 둘 다 넓적한 것이다. 그래서 넓적한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넓적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넓적함과 착받침이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적하다는 것은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저기 평평하게 펴지도록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두루두루 간다 해서 두루편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지낼 역, 이것은 우리가 역사 시간 할 때 역사라고 하는 역입니다. 지낸다 하는 뜻이죠. 이것도 굉장히 모양이 복잡합니다. 복잡할 때, 자, 아래쪽에 발지자를 끄집어냈습니다. 발을 얘기하기도 하고, 거친다, 거칠지를 얘기하죠. 어쨌든 발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좀 걸어간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문제죠. 다스릴 역. 이것은 또 뜯어보면 이렇게 음호입니다. 음호. 민음호죠. 예, 기석음이라는 글자예요. 민음호. 민음호나 사실은 음호나 의미가 같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음호는 원래 상기석을 얘기합니다. 상기석을 얘기하면서도 어떤 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처마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벼가 들어가 있습니다. 벼화. 벼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 벼가 두 개이라는 것은 벼를 차례차례 집에 처마 밑에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벼를 추수를 해서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볕단을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례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어디를 다니는 것을 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경력이 어떻다, 또 이력서라고 할 때 이력이 어떻다 하는 것은 내가 밟고 차례차례 지내온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편력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다닌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 곳에만 다니지 않고 여러 곳에 넓적한 세상을, 넓은 세상을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편력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편력을 한번 볼까요? 이곳저곳을 널리 각지를 돌아다닌다는 것이 편력이에요. 여러 고장을 편력하다. 여러 고장을 편력하다. 근데 잘 쓰지는 않죠. 요즘은 두루 다니다 라든지 또는 다른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이 낱말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낱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 원래는 돌아다닌다 이지만은 돌아다니는 것은 결국은 경험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생 편력, 여러 가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한다. 독서 편력,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넓게 읽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여성 편력, 그리고 편력 시인이다.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를 읽는 시인이다. 세계사 편력,
세계사를 두루두루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요즘은 인생 편력이다, 독서 편력이다, 편력 시인이다, 세계사 편력이다. 쓰기는 쓰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계사 편력 이런 것은 책 이름으로 나와 있으므로 우리가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여성 편력이다. 여러 여성을 경험을 한다는 그런, 글쎄 이게 좋은 낱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이 어떤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 편자라는 것이 두루라고 했습니다. 편재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두루두루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널리 늘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두루 퍼져 있다, 널리 존재한다. 이것은 편재라고 합니다. 근데 혼동하기 쉬운 낱말이 또 있어요. 편재, 똑같은 편입니다. 이것은 편은 치우친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고루고루 먹지 않고 특별한 것만 먹는 걸 우리가 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기울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편재, 기울어져 있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상당히 발음은 같고 글자도 비슷한 글자이지만은 뜻은 거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또 보편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보편. 보라는 말도 사실은 두루두루 널리 보통이다. 특별하지 않다. 어디에나 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편도 두루두루입니다. 두루두루 모든 것에 이렇게 미치는 것을 보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곳에만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 그것을 보편이다. 모든 사물에 공통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 반대말은 물론 좀 특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편자가 나온 김에 몇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넓적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외장문과 지게문과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같이 붙인 글자다. 그래서 문이나 두루마리 책이나 다 편편하고 넓적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넓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넓적한 것을 실로 엮는다. 실을 가지고 엮어서 넓적하게 한다는 것은 엮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책입니다. 넓적하게 죽간으로, 대나무를 죽간으로 만들어서 넓적하게 엮은 것이 책이라는 것이죠. 치우친다. 아까 앞에 편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여기에 사람인이 들어가서 치우친다고 할까 하는 것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만족할 만한 답은 못 얻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 편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양쪽의 문이 아니죠. 양쪽의 문이 아니고 한쪽의 문입니다. 한쪽의 문이므로 반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 이 두루라는 말과 또 사실 조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만 반만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몸이 고장이 나서 상해서 반신불수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반은 몸이 성하지만 반은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도 이 편이라 쓴다. 그래서 사람인이 들어갔는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만 이것은 치우치다 않은 그런 편으로 쓰입니다. 오늘 나온 두루 편입니다. 또 속일 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게는 미스테리 글자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왜 이것을 말과 넓적한 것을 합쳐서 편이라고 하는지, 속인다는 뜻인지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써서 많이 쓰는 낱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기를 할 때 돈을 편취를 했다. 편취했다는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편취라고 할 때 속여서 빼앗는 것을 편취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글자들을 만드는 것이 넓적한 편이다.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지보자와 책자를 이렇게 합친 글자다. 이렇게 알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